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새해를 맞이해서 행복과 성취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면서 먼저 그 행복 성취를 많이 하기 위해서 대전제로 되는 부분이 바로 건강인데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셔야 되는데요. 아울러 또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소식 또 거친 음식이라고 하는 양대 식사법을 통해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건강 음식법이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아울러 또 불자들은 오늘날 개인의 건강 또 지교의 건강을 위해서 더 추가할 것이 있다면 바로 채식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해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 음식 건강법, 음식 운명 개선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성취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대전제 조건인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그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불자들이 그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짐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곳을 찾아서 한 해 신수라고 하는 것을 보는 법우님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좀 더 건강해지는 방법, 특히 음식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방법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일본 역사상 관상을 가장 잘 봤다고 하는 미즈노 담보쿠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날 일본의 음식 문화를 바꾼 그런 장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기를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어서 잠깐 언급하자면 10살에 고아가 되고 18살에 우연히 사고를 저지르고 오늘날 말한 교도소를 갔는데 교도소를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관상이 다르더래요. 저는 30년 동안 교도소 법회를 갔는데 그분들이 관상이 다른지 안 다른지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 그분은 타고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간 그 교도소 생활을 마감하고 나와서 본인도 관상을 보러 갔는데 그 관상가가 깜짝 놀라면서 1년 안에 죽을 요절할 관상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 하더래요. 그러면 이 액난을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절에나 들어가라. 일본도 불교 국가니까 절에나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절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절을 찾아갔는데 주지 스님도 뭘 잘 아시는 분이었나 봐요. 딱 보더니 안 된다고 1년 후에 들어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1년 후에 들어오라는 뜻은 1년을 못 넘길 거라고 했는데 1년 안에 죽을 거라고 하는 그 관상가의 말을 피하려고 왔는데 1년 후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그러면 다른 조건이 있냐 그랬더니 그 한 해 동안 그 보리와 콩만 먹고 살다가 와라. 그래서 이제 나가서 부두 노동자를 하는데 매일 부두 노동자가 오늘날은 다르지만 그 당시 한 200 몇십 년 전에는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거친 그런 세계인데 이런 세계에 살면서 1년 동안을 보리와 콩만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절에 이제 들어갈 시점이 됐는데 다시 궁금해진 거예요. 관상을 1년 안에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 관상가를 찾아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얼굴에 요절할 상이 전부 사라졌다고 어떤 복덕을 지었냐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복덕을 친 것은 없고 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보리하고 콩만 1년 동안 먹으라고 그래서 그것만 먹고 살았다. 그랬더니 그 요절한 운명을 보리와 콩만 먹고서 비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접고 관상을 배우러 가가지고 관상을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명한 남북국 관상법이라고 그래서 그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대요. 뭐 제자가 3,000명에 달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늘 음식을 통해서 운을 바꾸는 방법, 우리나라에 2번 저작이 번역이 됐는데 하나는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이었고 또 풀 버전으로 잘 나온 책이 소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운명을 바꾸는데 관심이 많아서 그 운명 바꾸는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그 책을 사서 꼭 읽어요. 그래서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임상실험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라고 하는 게 좋다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결심을 해서 그 해봤어요. 한 6개월 그 제가 승질이 워낙 급해가지고 빨리 운을 바꾸고 싶은 생각에 음식을 반절로 줄이고 평소에 먹던 것보다 했더니 6개월 만에 몸무게가 그 보통 73kg 나가던 몸무게가 60kg로 13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고 또 그런데 이제 그때가 그 약사경 강의할 때인데 그때 보면 제가 이게 많이 말라가지고 얼굴에 볼때기가 쏙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 아는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 평소에는 제 얼굴을 보고 뭐 다른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때 제가 많이 말랐을 때 그때 보시고서 그 저 스님 총기는 있었는데 복이 없었는데 얼굴에 복이 많이 붙었네. 오히려 볼때기가 쏙 들어갔고 살이 빠져 있는데 복이 많이 붙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신 강사 스님이신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자들에게 또 특히 안심정사 법우님들에게는 소식, 거친 음식을 많이 권유를 해요. 그러다가 이왕에 불자니까 한 가지 더 해보자. 그래서 채식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채식을 적극 권유하는데 이게 이제 본인 건강에도 아주 좋다는 것을 전부 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명 개선하는 소식주의에 보면은 그 흰죽만 먹고 2년만 먹으면 다 재벌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서 또 그걸 제가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식, 거친 음식, 채식이 우리 건강에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식은 저는 4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식은 첫 번째, 양을 적게 먹는 거예요. 근데 양을 적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육체적 노동을 심하게 할 경우에는 그건 소식해서 되질 않아요. 소식주의자에 보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도 육체적 노동을 심하게 할 때라도 음식을 조금씩 줄여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씩만 줄여보세요. 처음에 많이 줄이면 몸이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반 숟가락씩만이라도 조금씩 줄이다 보면 어느새 이제 그 몸이 그 적응을 해주고 또 적응해주는 뿐만 아니라 몸에서 비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영양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몸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양을 적게 하는 소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힐소자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짜지 않고 간결하게 먹는 소식이 있어요. 힐소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소질할 때 그때 쓰는 그 소자예요. 담백하게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소자 써가지고 채소를 많이 먹는 거예요.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채소를 많이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은 그 복이 많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웃을 소자. 웃어가면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성취를 빨리 하고 싶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고 또 운명을 고쳐서 행복과 성공을 더 많이 성취하고 싶다면 이 네 가지 소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양을 적게 한다. 두 번째는 담백하게 먹는다. 세 번째는 채소를 많이 먹는다. 네 번째는 항상 웃어가면서 음식을 섭취한다. 요리 되면 이게 이제 소식의 효과인데, 소식주의자에 나오는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륭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구상에 명실공히 G2는 일본인데요. 일본의 식습관, 한 나라의 식습관을 바꾼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일본인들은 소식하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G2에 속하는 나라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빈빈사라 대왕, 그 아들이 아자타 사투 대왕이 계셨던 마가다국이었고요. 또 하나의 나라는 파사나디 왕이 계셨던 코살라국이었어요. 이 코살라국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석가족 이 멸망을 당하는데, 파사나디 왕이 늘 이제 비만으로 많이 시달렸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칠할만 먹어라.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파사나디 왕이 음식을 조금 더 먹으려고 하면 궁전의 모든 사람들에게 칠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해가지고 소식으로 줄여서 건강도 회복하고 복력도 유지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은 8할 또 6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포만감을 느끼는 양 중에서 약 8할에서 6할로 줄여라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7할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포만감보다는 약간의 배고픔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운명을 바꾸는 법을 연구하고, 운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네. 건강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네. 그래서 이제 건강도 어느 때 어느 부위에서 암이 오거나 불침병, 나침병이 온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근데 이분들의 건강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게 소식, 네 가지 소식이에요. 양을 조금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담백하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채소를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가 웃으면서 음식은 즐겁게 먹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채식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심정사 법우님들은 완전 채식을 비건이라고 하는데, 비건이 거의 50% 이상 법우님들이 비건을 하고 있어요. 그 비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식에 네 가지 단계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세미 채식이라고 그래서 등푸른 생선은 먹는다. 이렇게 해서 육식을 아주 않는 게 아니라 등푸른 생선 정도는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미 채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푸른 생선은 안 먹지만
또 다른 건 먹는다 해서 락토, 락토오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락토나 락토오보는 유제품, 달걀, 꿀을 먹는 경우를 그 락토, 락토오보라고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비건, 완전 채식은 그 유제품, 달걀, 그 꿀을 안 먹는 거를 그 비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제 운명을 바꿔서 선 영향력을 많은 분들에게 그 주고 싶다는 게 제 금생의 소원이어서 저는 완전 채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제품 원래부터 저는 소화를 못했고, 그래서 그 끊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달걀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꿀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 정말 행복하게 저는 비건을 하고, 또 오신채까지 일체 입에 대지 않으니까 불사가 됐던 선영양약이 됐든 간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자들이 오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종종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그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고난 부분이니까 언제 몇 살 때, 몇 월 달 때 어느 부분에서 불치병, 난치병, 암 같은 게 발생한다. 요거를 쉽게 아는 방법을 제가 찾아내서 그거 이제 늘 안내를 해요. 안내를 하고 요런 때 요런 운이 오니까 이때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채식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다. 이거를 늘 이제 1대1로 그 뭐 음식은 개별적인 거니까요. 가르쳐 주면 또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소식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운명을 바꾼 거잖아요. 바꿔 가는 거예요.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또 음식이 그 몸에 들어오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당연히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잘 우리가 먹으려고 하고 가려 먹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뭐 소라든가 돼지, 닭 이거를 떠나서 식물들도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식물이 스트레스 받느냐 했더니 그 한 번은 어느 들판을 지나가는데 저는 밤에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 저희 고향에 제사 지내고서 올 때, 그때는 이제 밤에 움직이는데 들판이 전부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왜 불을 켜놨냐 그랬더니 깻잎을 기르는데 밤에 전기불을 켜가지고 깻잎들이 잠을 못 자고 계속 성장하도록 한다네요. 그래서 그 깻잎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또 그 닭을 기르는 데 가니까 지나가는데 거기도 불을 다 켜놨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계속 낮은 것처럼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 닭이 착각을 일으켜서 계속 달걀을 낳는다네요. 그렇게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사료로 전부 과도한 항생제를 투입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과도한 항생제를 다 소화하기 전에 인간이 섭취하게 되니까 당연히 건강이 안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왜 유제품이 건강에 나쁘고, 왜 달걀이 건강에 나쁘고, 왜 꿀이 나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 이야기 아니라도 많이 있어요. 새해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상기후 때문에 너무 고통 많이 받는데, 이상기후 중에서도 그 가축을 기르는 데서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통계 자료에 나와 있대요. 지구상에 자동차 운행하는 것보다 훨씬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가축 사육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자들이 뭐 한순간에 전부 다 끊고서 채식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라도 조금씩 이렇게 정해서 고기를 줄이고 유제품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식생활을 한번 개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카페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렸는데 이분이 이제 꿈을 통해서 예지몽 같은 걸 잘 꾸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린 걸 가지고는 먹으면서는 높이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갈 수 없다 이런 그 지장경 독경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지난 2022년도 한 해 동안 완전 채식을 한 것 같아요. 달걀 같은 걸 먹다가 그것까지 다 끊고 하니까 훨씬 더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하는 일이 좋더라 이런 경험담들을 많이 올려줘서 공유를 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천하를 다 가져도 건강이 그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행복도 그 성공도 건강이 받쳐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불자니까 또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그 정확하게 그 음식을 그 잘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불자들이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골라 먹지 않고 다 해가면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저 늘 이야기하는데 금강경을 가장 잘 해설한 책이 저는 지장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금강경에 그 유직의 수복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만 금강경 구절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못 알아들으니까 나온 해설서가 지장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장경에서는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술과 고기를 먹지 말고 또 오신채를 금하면서 3일, 7일, 21일 이렇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서 소원 성취를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식사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방면에 특별한 경우로 또 음식을 통한 그 개운법,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그 정말 진정으로 자기 운명이 행복과 성공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조금씩 실천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해보고 먼저 임상실험을 하고 법부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법부가 스님은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할 때 확신의 차이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한테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먼저 실천을 해보고 그게 좋은 결과가 되면 그 법부님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세월에 제가 그걸 임상실험을 할 필요가 없이 이건 전부 다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법부님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상으로 많은 인류의 지적 재산권이잖아요. 요 소식, 채식, 거친 음식 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훨씬 더 건강해지시고 그 건강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과 성취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실천하는데 불자로서 요 음식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 권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채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중국 오대산에서 수행을 하셨던 묘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신통력이 아주 뛰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불자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즉문즉답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채식을 강조를 하시고 고기 잘못 먹은 거에 대해서 탈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도 그 책이 엄청나게 불교 서적으로선 많이 팔렸을 거예요. 저도 이제 우연히 홍콩에 사는 불자가 제가 교도소 법회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교도소 불자들에게 나눠주라고 100권을 보내서 우연히 읽었다가 이 책은 모든 불자들이 다 읽어야 될 책이다. 왜 채식을 해야 되는지, 왜 채식을 통해서 또 훨씬 더 건강해지고 그 건강을 바탕으로서 행복과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정확한 가르침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채식에 대해서는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양을 적게 줄이는 소식에 대해서는 미즈노 담보크라고 하는 분의 소식주의자라는 책들을 연초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신나는
부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법부님들 댓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법부님이네요. 선정원 합장 인사드립니다. 친정이 논산이라 더 정감이 가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스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분별하지 않고 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본명이 선정원이시네요. 또 친정이 논산이시라고 그래서 더욱더 반갑고 고맙고요. 논산은 정말 풍요롭고 좋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자라나셔서 또 이렇게 불연히 깊게 사시니까 더 멋지고, 그 속에서도 또 나이에 연연하시지 말고 멋지게 수행하시고 멋지게 사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법부님, 만달레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법부님인데요. 스님 법문은 재미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좋습니다. 특히 불교 교리와 함께 법문해 주시는 점이 그렇습니다. 스님의 맑은 느낌의 얼굴과 편안한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올해 법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봐주셔가지고요. 저는 원래 촌놈 출신이라 이렇게 칭찬해 주면 진짜인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부님, 더 새해에는 부처님 공부는 현실에서 가장 유효하고 강력한 공부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행복 만땅, 성공 만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정허부 법부님이네요. 스님 처음 뵙습니다. 지나고 보니 60대는 청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전도 여행도 마음껏 했었는데 그 시절이 귀한 줄 그때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60대 이상이 되셨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80대 되신 분 말씀 들으니까 70대가 좋았대요. 이렇게 우리 법부님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절 지나가는 건데요. 이 좋은 시절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첫 번째 느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 자꾸 늙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몸이 먼저 늙어가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지금 이 순간 제일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잖아요. 이 멋진 시간을 더욱더 행복하게 성취하면서 사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우연히 BBS 불교 방송을 보다 스님이 나오시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보다가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지금의 집으로 이사 온 후에 하루도 편안히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밤새 꿈을 꾸다 보면 새벽이고 아침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수술도 하고 입원하기도 하고 계속 아프고 힘이 듭니다. 제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도 입버릇처럼 무섭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잠을 자도 피곤하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집터가 세고 영가가 있어 그렇다고 당장 집을 팔고 나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생애 첫 내 집이라 무리해서 샀는데 그동안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만이 제가 살 길일까요? 스님, 이런 때는 어찌해야 되는지요? 집을 판다고 팔릴지 또 판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지라 고민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 경험상으로 보면 집터에 좋고 나쁨도 있고 이사하는 시기가 좋고 나쁨도 있고 또 이사하는 방향의 좋고 나쁨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런 경우에 그 집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좋은 일이 없었다, 힘든 일이 많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산 집을 다시 팔고 이사하기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럴 때 방편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불자들이, 우리 법우님들이,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현실에서 또 해요. 그래서 이제 방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하게 그 어려운 부분, 나쁜 부분, 힘든 부분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법을 방편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 그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장경, 독경을 하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법우님도 지장경 49독 정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장경을 읽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토지신들, 그 지장경에는 결례지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결례지신들이 나쁜 기운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또 재앙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 많은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장경을 읽으셔가면서 또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저는 이제 사는 집에 화장실에 향, 부처님 전에 올리는 향, 그 향을 뭐 작은 것은 15분, 길으면 30분 정도 타는데 그거를 가까운 절에나 또 아니면 또 가게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개피씩 3일만 화장실에다가 그 향을 피우면 그런 나쁜 기운들이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좋아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방편법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장경, 독경 49독, 그렇게 해서 지장보살님과 결례지신이 그 집안의 나쁜 기운들을 전부 다 해탈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불자들이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대표적인 공양물 중에 향으로 그 3일만 잘 피워놓으면 그 많은 나쁜 기운들이 소멸돼서 꿈자리도 안정이 되고 또 집안의 우환이 그 소멸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하여간 새 집, 또 좋은 집 이사 가서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서 답답하고 힘든 부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좀 더 그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면 훨씬 더 전화 위복이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모쪼록 법우님 좋은 일만, 그 집에서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성취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저는 지난해 대학에 입학했는데 제가 원하던 학교도 전공도 아니어서 도저히 다닐 마음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1학기를 안 마치고 휴학을 하고는 다시 입시학원에 등록해 재수를 했는데요. 지난 수능 시험에서도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저는 결국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영화 관련 전공이 있는 학교에 가려니 지금 다니는 학교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곳에 가야 하고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모님께 삼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자니 너무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전공이 정말로 제가 평생을 걸어도 될 만한 분야인지도 이제는 알쏭달쏭합니다. 그냥 입학한 학교에 다니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독한 마음 먹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할까요? 앞날이 막막하고 답답해서 유튜브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스님의 법문을 보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삼수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금방 또 실패하면 그땐 어떡하나 하면서 불안해지고,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모님 마음 고생시키고 돈과 시간만 낭비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스님 저에게도 지혜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는 젊은이들하고 많은 상담을 해요. 특히 젊은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적성, 진로, 미래에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리 법우님은 먼저 자신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주인이에요. 원래는 운명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이 주인인데 나의 운명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하나가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운명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 법우님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 부분들은 일단 많이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래를 결정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즘 젊은이들은 보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거의 자기가 잘하는 부분일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때는 요즘에는 라떼런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는데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이 잘하는 것에 최대한 목표를 두고 나는 정말 이것으로 내 평생을 운명을 걸고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도록 마음 정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잘하는 걸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 그 분야에서 본인들은 틀림없이 굉장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다를 경우에는 저 생각으로는 잘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좋아하는 것을 취미생활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고 또 행복도 그 성공에 의해서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게 먼저 내가 정말 영화 전공에 내 평생을 걸고 올인할 수 있을지 아닐지 그걸 결정하는 게 현재 우리 법우님은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하고 나서 나는 이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길에 올인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이 젊은 나이에 1, 2년 늦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질 않더라고요. 저희 때는 농담으로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필수도 선택도 아닌 사수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신념이 굉장히 확고부동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서 제일 먼저 사법고시 합격하고 평생 법조인으로서 정말 누구보다 만족도를 높게 잘 사는 그런 제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법우님도 먼저 내가 영화 전공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고 영화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도 돼요. 그런데 그 신념이 완전하지 않다면 일단은 현재 있는 대학에서 길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영화 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또 비전공이다 하더라도 그 방면에 남다른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도 발전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본인들의 연봉이 1년에 1억을 벌 수 있기를 원한다면 자기 전공 분야 책을 100권을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성공학자가 쓴 이야기를 보고서 그렇구나 나도 100권을 읽어야지 이 분야에 대해서. 연봉이 10억이 되기를 원하면 400권을 읽으라고 써 있더라고요. 400권은 그 전문 분야에서 400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의 분야 또 인문학, 철학, 역사랑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방면에서 아주 특출난 관점을 가진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10억, 연봉 10억 되는 게 쉽다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해보세요.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법무님도 지금 당장 내 영화 전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방면에 대학교 4년간에 일단 그 방면 관련된 전공 서적 100권을 완전히 읽고 외우고 더 나가서 다른 전공을 해가면서 그 분야의 전공까지 한다면 이 부분에 틀림없이 출중한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얼마 전에 미술 전공을 하지 않은 분이 제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50권의 그 전공 서적을 읽고 웹툰을 그리는데 보니까 전공 안 한 분들 중에서 이 방면, 그 방면 웹툰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갖고 100번 향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제가 행복했어요. 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실천하는 분, 하면서 인생을 희망과 성공에 부풀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우리 법무님도 일단 자신감 갖고 자신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그 확인을 하고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면 죽는 것보다 그 길 가는 게 100번 낫죠?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방법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넓게 보면 행복하게 성공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시면 돼요. 정말 잘 돼요. 새해에는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공적인 삶, 또 행복한 삶, 이 삶들을 잘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인생을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연초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해에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바랐던 또 한 가지 내용을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예비 고3, 고시생, 취준생, 각종 또 전업을 준비하는 분들 2023년 큰 시험을 앞둔 여러분들을 위해서 꿈을 이루는 공부의 정석을 주제로 여러분의 인생이 도움이 되는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미타불.